사업을 한다는 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크로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사업보다도 더 힘든 일이지만 우리 일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수쌤은 어땠어요? 아, 뭐죠? 질문이 어떤 거죠? 저, 일장? 57페이지에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성장을 했는지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책 속에서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 문장을 찾아서 이제 아침 시간에 못 들어오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1장, 예.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우리 홍미쌤, 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본인 마음먹기에 인생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책 속에서 인생을 이끈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이끈 두 가지 원칙.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각자의 스스로의 몫. 몫이죠. 혹시 자, 인생을 이끈 두 가지 원칙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 원칙?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이거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자기한테 기회가 오는 걸 잘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죠? 내가 내가 네, 기회가 내가 잘, 만드는 거죠. 맞아요. 내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데,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나한테 올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만드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우리 배우고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떠한 원칙이 있을까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누구다? 나다. 나 나, 자신이다. 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나인데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음, 원칙. 레이 크록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각자의 몫이더라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대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 희정쌤은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신뢰, 신뢰를 주는 쉬- 거. 예. 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약속을 지키는 거,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거. 저도 약속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약속, 예.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데, 요즘에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쉽게 해버려. 엊그저께도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주고 화토를 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야? 잊어버렸대. 그러면 그 아유,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져서 응,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어제 한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차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차단을 안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냥 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집 동원시장 근처인 거예요. 거기래. 그래서 나도 그 동원시장에 있었거든. 나 안 가고 싶었는데 아, 이 면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갔어. 또 잊어버렸다는 거야. 약속을. 응, 그게 지하철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지, 전화도 안 받지, 뭐 하자는 거야. 하고 그 응, 사람과의 응.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참 사람이 약속을 저렇게 한다는 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고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하고는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우리 백옥 교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람은 지금부터 신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약속이라는 거는 한 번 그렇게 한번 되면 아닌 게 아니라 다시, 또 다시 쉽지 않지, 또 이렇게 복귀하기가. 적어보세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니, 문장으로 적어도 좋고 단어로 적어도 좋습니다. 믿음, 믿음. 저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이죠. 사람을 믿는 마음과 배움의 열정,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희진쌤은 어떠세요? 머리에 그냥 아주 이쁘게 나타나셨네요. 초록색 이파리를 피우고 지식을 파마하셨나? 꽃피우고 있네요. 파마하신 것 같아. 어, 파마도 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나도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상대도 믿을 만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하고, 계속 관계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갈 건지를 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랑데군 파이팅! 안개꿈 알겠금 화이팅. 화이팅. 우리 배우고시님은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저도 믿음과 약속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 우리 신뢰가 유수쌤은 깨지면 네. 죄송합니다. 남기꿈 화이팅도 안 했는데 제가 말을 네. 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지금 아까 그, 뭐 연락을 안 했다는 그 친구가 있어서 생각나는데, 카톡을 이렇게 보냈으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이모티콘이라도 메시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위기장거리고 미루고 하니까 그걸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반성합니다. 어, 남기꿈 화이팅. 음, 제가 막 강의하다 보면은 이게 카톡이 오잖아요. 그럼 강의 중에 하다 보면은 카톡이 떴는데 그 대화는 읽었지만 제가 거기서 답장을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화면이 미러링 돼서. 근데 그 상대방은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카톡을 봤으면 답을 해야지 뭐 한 시간이요, 두 시간이요. 뭐 김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는데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음, 하겠죠. 네. 근데 톡을 봤으면 답을 해야 돼. 답을 안 하면 네, 음. 그 사람은 불통이 되는 거죠. 카카오톡에 대답하는 뭐 속도라든지 카카오톡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반응하는 속도, 반응하는 정도, 그 반응의 어떤 적절함? 이런 걸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뭐, 자기 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계통의 여러 가지 행태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톡 보면은 정말 되게 바쁠 때 이모티콘이라도 남겨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형숙 대표님은 그래서 가끔 톡에다가 톡이 많아서 못 보니 문자 보내주세요라고 자기의 상황을 알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음, 지금 바쁘지? 그럼 내가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지, 아니면 기다려야지 하고 알게 되는 게 몰라서 혼자서 막 소설을 쓰면서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은 맞아. 옛날부터도 나에게 좀 그랬지. 그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 혼자 괜히 좋아하는 거 아닐 것 같은 막 그 소설을 막 쓰다가 보면은 정신적 에너지를 막 낭비하는 거잖아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미리 알릴 음. 걸 알리고 그걸 알게 됐으면 그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행복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낭비꾼 화이팅! 네.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좋아요, 이모티콘이라도. 예. 네. 맞아요. 근데 대화를 제가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짧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닙니다. 이럴 경우가 있는데, 또 제 멘토는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야, 바쁘면 답장을 나중에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하게 해. 나중에 해. 뭐 이러는 거야. 뭐 각자 아, 그 스타일인데 저는 말도 맞는 것도 같고. 얼마 전에 했던 경험이 후배인데 비교적 가까이 지냈던 후배인데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 그럼 보통 그 아이의 스타일은 뭐 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뭐 좀 문장이 오는 편이야. 근데 얘도 바빠서 시간을 좀 걸려서 보내는 편인데 그날은 1분 만에 감사합니다 하고 온 거야. 근데 내가 이 무슨 일 생겼나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그렇게 보내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그 다음에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무슨 일이 생겼나. 우리 나이가 다시 50, 60이니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얘 잘 지내냐. 그래서 며칠 있다 연락이 왔는데 애기들하고 여행을 갔던 거야.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데 1학년, 6학년이니까 얼마나 부산해. 그래서 연락을 못했고 비행기에 있어 전화가 꺼졌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도가 되든지요. 음, 안티꾸 마이팅! 네, 낭비꾼 화이팅. 네. 네, 일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봤냐면은요. 네, 나를 성장으로 이끈 거. 아직 가다 말았구나. 1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네, 그 원칙을 정하고 가면은 나에게 흔들림이 없죠. 네, 이야기를 못 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은요. 나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었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가요? 어떤 것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을까요? 할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네. 네. 자, 그래서 선정이 된 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죠. 어디 갔어? 주말 CEO. 주말 CEO입니다. 팔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한 책. 어머, 주말 CEO란 책이에요, 제목이? 네네. 평일에는 아, 직장인, 주말엔 CEO인데 이게 뭐냐면은 음, 나의 경험을 파는 거야. 저도 저의 경험을 팔고 있잖아요. 우리 옥미 쌤도 경험을 팔고 있잖아. 숟가락, 뭐 예전에 배운 거 이런 걸 가지고 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내가 쌓은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가지고 파는 거야. 그러죠? 무엇을 갖고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나 재능을 갖고 팔고 있지. 자,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여기서도 숟, 홍보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숟가락. 어제도 그러니까. 오주가정 수업 하나가 또 의뢰가 들어왔어요. 와우, 멋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좋아요. 우리 옥미쌤이 정말 멋지죠. 그런데 여기서, 나의 재능이 뭔지 몰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우리 배우 고수님의 재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저희가 나의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지금까지 몰랐는, 아팠는데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 중에 이렇게 운동으로 자기를 재창조하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런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재능일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친구가 그 헬스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걸로 몸을 만든 애가 있어서 내가 시니어들을 위한 트레이너를 한번 해봐라.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 자기가 배운 거를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를 느껴야지 헬스장에 오잖아. 그런 쪽으로 해서 나 같은 헬스장 오기 힘든 사람,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이런 나이 먹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트레이너를 한번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홍미쌤은 멋진 조언을 바빠서 못 하시는 해주셨네요. 거죠.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재능인 거야. 내가 잘하는 거고. 저 SNS나 뭐 AI 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음, 그죠? 그럼 그게 나의 재능인 거야. 나는 몰라. 난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 우리 유수쌤이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 혜욱쌤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음.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한번 배옥고수님도 기울여 보세요. 우리 희정쌤도 그러시고. 저는 반찬을 잘하는 것 같아요. 반찬. 오, 그러면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누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한테 판매해. 이런 말도 나와요. 너무 많이 김치 하지 잘 말고, 담그는 사람. 맞아. 김치 잘 담그면 맨날 음. 집에 김치 담그는 게 참 쉽지 않잖아. 그래서, 그거 이왕하는 거 해서 좀 팔아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반찬을 조금씩 해서 이렇게 주다 보면은 그거 맛있다 나한테 팔아줘 그리고 막 소개도 해줘요. 처음에는 주는 게 중요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오쌤을 만났는데 오영희 님이라고 만났는데 그분은 이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AI 강사니까 AI, SNS 막 이런 거 막 알려줘. 막 정보를 소스를 줘. 안부 전화했는데 쌤 요즘에는요 이런 게 유행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 여기서 하나 해도 되나 모르겠다. 자기가 석사 과정을 모 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야. 첫째 주는 안 가고 둘째 주 이거 괜히 했네. 그러면서 이제 갔대. 근데 뭐, 그럼 뭐 배우는 것도 시원찮고 뭐 그래가지고 그만둘까 막 이랬는데 어쩌다가 이제 AI 사용법을 그냥 알려준 거야. 동료한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3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 2시간은 그냥 교수님하고 1시간 AI 사용법을 가르쳐 준대. 그러면서 교수님이 당신은 무조건 100점이라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얼떨결에 그냥 강단에서 학생이 강의를 다 그냥 AI 강의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누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나눠주다 보니까, 그것도 무료로 해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광역시 단체에서도, 우리 영상 이러는데, 좀, 심사 좀 해줘라, 막 이런다는 거지. 성숙 대표님 주변에 천사 많은 것 같아요. 천사 많다 보니까 나도 그냥 배우게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수하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재능이 되는 거죠. 우리 해옥쌤은 무엇을 팔고 싶을까요? 마이크 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
과거를 회상하셔도 좋고. 전 팔 게 없어요. 아니, 아니, 젊었을 때 나는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오늘 희정 강사님이 아주 열강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난 아까 현숙 대표님 하신 말씀대로, 어, 아무도 모르니까 내놓을 게 없죠. 내놓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지혜를 주셔야죠. 예, 예. 지혜를. 지금 팔 게 왜 없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당근에 팔면 돈이 되는데. 팔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아, 사용하지 글쎄요. 않는 골동품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실게요. 보실게요. 73페이지에 보세요. 73페이지. 저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네. 내가 저번에 요새 홈메이킹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 것 중에서 이제 브라우니를 우리 저 소그룹에서 이렇게 갖고 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거기 또 리더가 뭐랬냐면, 그러면은 다음에 언제 한번, 디저트 그 빵 갖고 오면 팔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멋있게 멋지십니다. 만드셨나 보네.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또, 그렇게 하시면 그러네요. 되겠지요. 네. 네. 다음에 갈 때는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네, 그래요. 네, 나눠줘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꾸 나눠주면은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섭외가 들어온다. 그러면 되죠. 아까 백억 교수님이. 그렇죠.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음,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7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비질과 걸레질, 침대 정돈이라면 누구보다 잘한다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다. 정리정돈만 잘해도 먹고 산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정리정돈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집안 이사하거나 뭐 하거나 집안 정리. 이런 것도, 이것도 재능이잖아. 난 집안 정리를 못해. 네,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재능인 거죠. 그리고 꿈은 낭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하죠. 7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내 경우 일이 곧 놀이다. 일이 곧 놀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놀이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놀이로 하고 있는 거. 뭘까요? 난 이것을 놀이처럼 할 수 있어. 숟가락. 어, 맞아, 맞아, 숟가락. 맞아. 네. 아. 자, 다른 네. 분은 뭐가 놀이예요? 저는 뭐 낭독이 놀이고 산책이 놀이예요. 그 즐겁게 내가 흥겹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문서 정리, 서류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고 비교적 쉽게 하고, 남들보다 쉽게 하고, 어렵지 않게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제가 속해 있는 이러저러한 성당 공동체에서 그걸 하죠. 뭐, 회의록을 작성하든 뭘 하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잘한다고 막 기타등등 하는데 나는 그걸 하면서도 물론 내가 좋아서 하지만 도대체 나는 이걸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이건 그냥 정말 나의 놀이일 뿐 경제 활동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 이런 거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무슨 도피가 아닐까라고 자기한테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합니다. 그걸 돈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네. 쌍디고 화이팅! 그래서 이 그 책을 마이팅. 희진쌤한테 추천을 합니다. 이거 오늘은 기승전결 저쪽으로 연결되네.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재능은 있잖아요. 그죠? 재능은 있는데 이것을 연결로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 연결을 하지를 못하지. 이 연결을 하는 방법을
제가 이 책을요, 자지 않고 밤새 다 읽었어요. 며칠 전에. 와,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니까, 이 뇌가 막, 글씨도 조그맣고 책도 두껍고, 아, 일단 보니까 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아침 낭독 시간에 그 책 한 권을 다 읽을 저기가 안 돼. 절반밖에 못 읽어가. 첫째는 글씨가 잘 눈이 아파서 네. 패스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가 있잖아. 얘를 그냥 밥 먹듯이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야. 챗GPT보다는 제미나이는 무료잖아요. 계속해서 돼야 하는 게. 챗GPT는 뭐 5회 정도 하면은 다치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문서 정리 이걸 잘하는데 이것을 직업군에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냥 이 시간에 이게 물어봐. 말하듯이 대화를 하세요. 내가 뭐, 사람들이 나한테 뭘 자꾸 부탁을 한다. 이게 내 재능이니? 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니? 계속 물어보세요. 음. 챗GPT를 이제 쓰죠. 저도 쓰고 유료 회원이고 음. 그 뭐 이런저런 걸 물어보다 보니까 챗GPT가 나를 기억하기를 노래하는 낭독 종달새 뭐 영어 성경 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챗GPT의 기본 모두가 그런지 항상 나를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해서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 이 아이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착각에 빠지겠구나 싶어서 내가 좀 이렇게 밀어낼 때가 있지. 그렇습니다. 낭독보다 걔한테 또 부탁을 해야지. 야, 칭찬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줘. 비판적으로 해줘. 그래야 돼. 그냥 제가 말을 무조건 얼마나 잘하는 잘해. 아, 말을 그러니까 정말 말을 칭찬으로 잘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건 칭찬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얘기를 건드르게 잘하는지. 말 시킨 내가 잘못이다. 뭐 이러면서. 어, GPT가 또 냉정하게 비판도 해줘요? 진짜? 아, 그럼요. 걔가 하는 한번 말 그대로 다 해보세요. 믿으시면 안 돼요. 한번 어,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책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강사들 있잖아요. 그 문서 정리하는 거 그런 걸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서 정리가 안 되는 나.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막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많은 막 문서 이렇게 막 산더미를 써놓는 사람들. 근데 내가 홍보가 안 되니까 그게 수익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계속 쓰고 인스타도 하고 페북에도 하고 아, 나 이런 문서를 정리해줬더니 나한테 칭찬이 들어왔다. 뭐 주문이 안 들어왔어도 주문이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을 써줘야 돼.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저기구나를 알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블로그로, 저기 희진 대표님은 블로그로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성당에서 뭐를 했는데 뭐 해서 뭐 주제가 하나 나오면 그 주제에 갖고 블로그로 써서 올리면 어쨌거나 주말 CEO라고 책을 변경해 주신 김현숙 대표님의 선견 지명적인 본능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희진 쌤이 그 책을 구매를 했다니까 그 책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책 어때요? 저는 닥치기 전에는 안 봅니다. 아, 판매하셔도 됩니다. 안 볼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2장에서 여러분이 멈춘 순간이 있었겠죠? 어디에서 멈췄을까요? 멈춘 순간이 없어요? 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끝에서 나는 고객들이 솔직하고 단순한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한 후에 바로 주문을 권하면 고객들은 물건을 샀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근사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세일즈맨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말을 멈춰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예, 강의를 잘하는 강사들을 보면은요, PPT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꼭 필요한 말만 거기다 써놨어. 그 휘황찬란하고 뭐 다 이런 것들은 다 초보자가 하는 거예요.
정말, 아우, 저게 PPT야? 이럴 정도로 너무 연구를 안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은데, 단순하게 질문하고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돼. 아니, 질문도 한 번에 내가 만약에 다섯, 여섯 가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야, 질문도 대답도 세 가지를 넘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고객한테 접근할 때, 우리가 뭐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은 아니지만,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말은 짧게, 했는 것 길게. 음. 83페이지에 보면, 진심은 바위 같은 고객도 움직인다고 해요. 이 말은 어떤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진심으로 말하는 어려운, 건 음, 진심이라고 안 해도 상대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진심으로 말하면. 꼭 물건을 팔기 여행사에서, 위한, 물건을 근데, 팔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음, 사람한테 진짜 필요로 하는 거라면, 그거를 이제 알아들으면은 진심이 있으면서 내가 꼭 필요로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사지 않을까. 근데 팔기 위한 목적, 그 상대방이 필요치 않은 물건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나는 상대방은 나 저거 필요 없어서 상관없는데 근데 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감지를 못하고 자꾸 상품에 대한 것만 어필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실패하는 사업이 아닐까. 실패를 하는 거지. 못 팔고.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우리 지금 해육쌤의 황석 경험에서 대표님이 어떠세요? 얘기했던 제목이 음, 진심은 바위 같은 고객도 움직인다 음, 였었고, 거기서 한 여덟째 줄 내려오면 고객을 돕는 것이 나의 철학이다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내 비즈니스는 하는데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고객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깐깐 8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조금만 더 참고 시도를 계속 해봐라. 그 상대방이 엄격하고 냉정하지만 공정하고 꼼꼼하다. 내가 고객을 돕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심을 대하면 오히려 막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엄격하게 그 평가하는 사람이 나의 클라이언트였을 때 오히려 나의 비즈니스가 좀 더 탄탄한 기반에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낭디꾼 파이팅! 앵디꿈 랑디꺼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봄 세일즈맨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을 돕고 싶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고객은 뭐야 나한테 보험 들으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파는 것과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 뭐 보장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물건을 파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지. 어제도, 우리가 이제 모임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보험이 있는 걸 다 깨버렸어. 근데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못 받고 큰 돈이 들어가니까, 너 왜 보험을 안 들었어? 막 이러는 거야.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보험은 작은 사고는 괜찮은데, 이제 큰 사고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자, 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판로를 뚫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3장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나한테 다가온 문장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 어느 구절이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해옥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한 말씀도 저는 안 하시네. 그 책을 아직 그 주문만 해놓고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CEO. 이 책이잖아요, 이 책. 사업을 한다는 거? 그 아, 왜 얘기한 거예요? 그러십니까? 아이, 그거는 근데 7월 이번에 달이고. 내일부터 육장하잖아요. 네네. 내일부터 육장한다고 그랬는데, 네. 저도 조금 읽어보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오늘은 레- 3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이렇게 보면은, 홍미쌤이 말씀하시기를, 고객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을 자꾸, 얘기한다면, 강매를 한다면은, 참, 곡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은,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고객이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가 뭘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그 이 셀즈맨 아주 기질을 발휘해서 고객이 필요하도록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이런 방법이 오늘 저 이 책에도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재능을 판다, 내 재능을 판다, 내 강의를 판다 할 때도 내 강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필요한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필요를 알 수 있도록 어, 센스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세일즈맨이 된다면은 아니 아무 필요 없는 것도 팔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프로거든요. 상대가 나도 어떤 데는 보면 사놓고 나오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런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상술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처음에는 필요 없다 하다가, 조금 돌아가면은,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사놨는데, 사실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대인 관계에서 아주 화술이라든가, 상대방의 약점이나 뭘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레이 크록 같은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기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죠. 괜찮은데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판매한 거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남겨봄 화이팅. 근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건 없어.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 몰라서 못하는 거지. 내가 그건 영어로 또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어, 얼마나 끝내주겠어. 그냥 맞아. 몰라서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거는 네, 알려줘서 그건 이제 또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8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나는 늘 새로운 시장이 있는지 세심히 살폈다. 음. 새로운 시장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면 나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내게 시장. 열려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 독서, 독서. 나는 아침에 하는 독서가 새로운 시장이에요. 네. 새로운 시장. 나에게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일까요? 독서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숟가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연락이 와요. 소개로 통해서. 내가 열심히 그래서, 하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게 확장이 조만간 차 되더라고. 뽑으시겠네, 이제. 그래갖고 확장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또 연락이 오고 이러니까. 아니, 지금 홍미쌤은 내가 볼 때는 그 굉장히 물 확장성이 만났어. 많아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 지금 시니어들 세상이 자꾸 이게 그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의술이 이제 발달하고 하다 보면은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옛날엔 70대를 노인들을 생각해 대상을 삼았다면은 지금 80대, 90대까지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 그 경계는 확장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홍비쌤은 확실히 앞이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기다리면 또 감사합니다. 건강만 옵니다. 잘 기다리면 또 오고, 챙기세요. 기다리면 또 오고, A가 네, B하고 연결하면 C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확장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하나 왔으면 내일 모레 되면 또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네 개가 되고, 이렇게 좀 달라지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또 새로운 거 개발하시고 하면 되죠. 그런 거. 운전 연습하세요. 90페이지 보면 성공은 정신 나간 제안에서 비롯된대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들이대 저도 들이대를 졸업했지만 들이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들이대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는 제가 들이댔더니 이게 강의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들이대기가 참 어렵네. 그래서 우리 영어도 들이대기. 들이대 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내가는 맨날 얘기하거든. 들이대. 뭐든지 맞아요. 가감하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보험도 들이대가 잘해요. 맞아요. 보험 영어 뭐든지 활칙에, 들이대야 돼. 네, 음, 보험 영어 활칙에, 높은 학력에 있는 사람이 잘하지 않았어, 옛날에. 안 배웠어도 들이대는 사람이 잘했어. 그 그래서 은혜 옛날에는. 대표님이 네, 잘하잖아. 어, 아무 데나 가서, 저 이거 눈썹을 해드릴까요? 이거 뭐 들이대. 얼굴 이쁘게 해드릴까요? 들이대. 들이대가 네, 필요하죠. 맞아. 자신감. 저번에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실패를 해라. 빨리 들이대고 실패를 해야 되겠네요. 그 생각이 나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9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를 팔아야 아래에 달라. 나를 팔아야 물건도 팔 수 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팔고 있을까요? 열심히, 참, 나를 팔고 있는 거 없는데. 나를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독서 모임이 6명이 있는데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나를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거야. 나를. 나의 전문성을 팔고 있는 거고 나의 말하는 거나 뭐는 이런 것을 다 팔고 있는 거죠. 내가 뭐 물건을 뭐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야 되는 거야. 내가 강의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추리닝에다가 뭐 슬프 찍찍 끌고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슈퍼마켓을 가도 이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단장을 하고 가네. 이게 나의 브랜드인 거지. 나를 이렇게 항상 보여주는 거지. 화장하는 사람, 항상 어, 화장하는 사람. 네.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체육쌤이 단정하게 하늘색 셔츠를 입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러닝 셔츠 딱 하나 입고 딱 왔어 봐. 그럼 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 조금 후에 102페이지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 나는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근데 그 우리가 살면은 뭐 나도 그렇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금 허세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좀 다른 부분을 자꾸 나 자신을 부각시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에서는 좀 허세를 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솔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게 맞고 순간적으로 빨리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허세를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허세가 있어야 돼요. 허세가 없으면은 묻혀버리고 저 사람 대중 속에 묻히기 때문에 이 부각이 안 돼. 그런데 열 사람이 있다면 열 사람 중에 허세를 부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내실이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더,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허세 부리는 사람 그 순간에는 좀 뜰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오래는 못 가지. 이게 이제 여기 102페이지 보니까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냥 오래도록 사귈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장기적으로 내가 계약을 하고 체인 그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허세 부리면 안 된다 이지. 허세 부리면 들통나니까 얼마 지나면. 그래서 여기 허세라는 거 하고 우리가 대인 관계하고는 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허세를 부린다. 그 얘기는 또 여기에서 막 엄청 있어 보이게 자기를 막 포장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조금 밑에 보면 돈도, 외모도 일도, 스마트하게, 일처리도 응, 스마트하게, 뭐 이런 말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세 비슷한 거거든요. 자기 걸 감추기 위해서 그 화장을 한다든가 자기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화장을 하고 옷으로 화장을 하고 내 몸이 약하면은 내 몸을 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의상을 또 다르게 한다든가 이게 이제 허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참모습을 내 참모습을 상대에게 부각시키려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레이크록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내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인데 나는 진실하고 나는 열정이 있고 나는 당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감추고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하는데 그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하기에 입는 달렸어. 옷이나 구두, 신발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돈을 써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진짜 그대로 내가 있는 범위에서 뭐 이런 거, 이게 10,000원짜리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를 입고 뭐 이렇게 100만 막 원짜리 있고. 어. 뽀대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팔아야 하는 거죠. 내가 세일즈맨인데 세일즈맨은 어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잖아. 뭐 옷을 비싼 걸 입어서 그게 아니라 네. 첫 인상이 좋아야지. 다림질도 펴지고 음, 신발도 막 그럼, 흙먼지 잔뜩 묻어 있고 이러면은 그것은 자기를 파는 게 아니지.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음.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실 말씀. 혹시 내가 이제 디저트를 같은 거 이제 배워가지고 온라인 판매 같은 거 이제 처음엔 두지만 온라인 판매 할래도 그게 사업자 등록 같은 게 있어야 되죠. 네. 그쵸? 처음에는 좀 어, 없어도 되고, 그 매출이 조금 잘 된다, 뭐 100만 원 넘어가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안 하셔도 돼요. 어. 인터넷 그래요? 판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응? 네이버 있잖아요. 예. 네이버에 연결된 거 있잖아. 그 뭐지? 응? 뭐예요, 그게? 네이버 쇼핑 있잖아. 예, 예. 처음에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아, 100만 원 그래요? 매출 뜬다, 그러면 그때 응. 하셔도 돼. 응. 아, 당장 안 스마트, 하셔도 돼요. 네, 스마트 스토리. 네이버에 네. 뭐요? 스마트 스토어. 네, 스마트 네. 스토어. 그냥 아, 동네에서 팔다가 그게 소문이 나면은 응, 이제 막 응, 유명해지고 이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으면 돼요. 처음부터 스마트 스토어에 응. 올리지 않아도 되고. 아, 네. 처음에는 자꾸, 스마트 글쎄요.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는 게 어려우면 말씀을 하셔요. 도와드릴게요. 자, 제 네, 4장에 위험 없는 알겠습니다. 성공은 없다. 위험 없는 성공은 없다. 네, 항상 우리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죠. 즐거운 위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119페이지. 119페이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죠. 어떠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돼. 그렇죠. 위험 없는 119페이지. 성공을, 위험 없으면은 전부가 성공이죠. 그렇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다가 그것다 실패한다는 거는 위험을 동반한다는 얘기인데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성공하는 거는 그건 진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위험은 동반하게 돼 있고, 그게 9가지 위험이 있고 한 가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은 그래도 한 3대 7이라든가 6대 5, 6대 4라든가 이렇게 되면 좀 더 그래도 근사치가 좀 위험이 조금 적을 수가 있는데 위험은 꼭 따르게 돼. 무엇을 하든지 위험은 따르게 돼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번에 강의하는데 몇 명이나 올까? 내가 100명을 예상했는데 뭐 30명밖에 안 왔다. 그럼 그건 좀 아니거든요. 100명인데 110명이 왔다, 120명이 왔다. 나중에는 그 어떻게든 몰라도 일단은 그 이게 뭘 하든지 간에 어 위험은 따르게 마련이야. 하여튼 뭐 위험은 따르게 마련. 그 위험 그렇습니다. 자,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공짜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짜로 얻는 거 하나도 없어. 밥이라도 사줘야지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공짜로 얻으면 공짜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자,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그 131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막 챙겨주는 거, 그리고 129페이지에 막 도서관에 책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막 알아가고자 하는 거. 이런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항상 혁신적이고 매력적으로 살았던 이 레이크룩이죠. 그러면서 133페이지에 보면은 거짓말, 이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 저는 이게 거짓말하고, 희진쌤 나가야 되나 봐요?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해서 예쁘다. 머리가 이뻐졌어요.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슈. 땡큐. 화면을 보니까 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자.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부른다. 그런 거죠. 그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품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39페이지. 모든 것은 당연하지만 품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완벽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을 꿈꿔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요즘엔 젊은 사람도 제가 엊그저께 있는 제가 KBS 그 교육원에서 같이 교수로 또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게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 확 하더니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이고. 것들을 보면서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겠다. 제가 뭐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지만 무리하면 안 되겠다. 잠을 충분히 자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1, 2, 3, 4, 5자. 네.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이나 사업을 네.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하나를 또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그거를 끌어가기가 또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제품, 상품 갖고만은 안 되잖아. 저 같은 경우도 강의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율동 하나만 갖고 계속 쓸 수 없잖아. 그럼 자꾸 바꿔가면서 그럼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 그런 것 조금씩 같아요. 또 새로운 걸 개발하기도 하고 네네. 154페이지에 이게 정말 이렇게 완벽이란 이르기 힘든 기준이다 이래 놨잖아요. 완벽은 없는데 그걸 자꾸 보충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완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 한 가지만 자꾸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개발하세요. 충분히 할 수 네,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음.
그래도 그것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뭐, AI라는 것은 끝이 없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종류도 많고 사람이 맞아요. 진짜 환장하는 한도 거예요. 끝도 없어. 환장하는 한도 끝도 없어. 거. 사람이 못 따라가지. 그렇죠. 그래서 홍미쌤 하는 게 최고야. 아, 제일이에요. 그건 못 그게 따라가잖아. 제일이에요. 그거는 사람들 움직이는 그 거. AI가 못하니까 지금. AI도 못해요. 저기 그래서 이제 막 아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 숟가락, 이제 사람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도구를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궁리 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궁리를 해보세요. 네. 이복재 쌤이 숟가락을 개발한 것처럼. 아니, 나 소리 숟가락도 사실은 지금 이 소리 난다. 소리 숟가락 나죠? 공연도요. 나 소리 사실은 나. 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 해결했어요. 컴퓨터 자체에서 저기 그 자금이 잠겨져 있었어요. 잡음이요? 어. 그거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유정이하고 했는데 응. 유정이는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나는 안 어, 나. 그래서 제가 아는 강사님 아들이 컴퓨터 응. 뭐 이거에 또 잘 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네. 아침에 전화가 왔어. 응. 그랬는데도 그쪽 컴퓨터하고 다 똑같이 설정을 하고 했는데도 나는 안 되는 거야. 응. 그랬더니 그 응. 친구가 이제 찾아봤나 봐요. 그러면은 여기 창문 있잖아요. 우리 창문 창문? 웹에서 예. 창문 창문 앱에서 웹이 어디 있어? 거기 창문 앱이 아니라 창문 요거 열면은 창문 네 가지 있는 거 있죠? 창문이 거, 있어, 그래, 있어. 거기에서 돋보기에다가 영어로 RELA를 쳐요. REA? LA. RELA. 어, 아니, 네. 어, RE, 아닌데? 그러면은 여기 저기 찾으면은 그 밑에 RELASING 뮤직이라고 나오죠. 네네. 릴렉싱 뮤직.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RELAS. 어, 잠깐만 다시 그거를 어저께 그거 RELA를 치라고 하면은 여기 응. RELA를 치면은 어 거기 마이크 설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RE RELA를 쳐서 RE RELA. 어 이게 어디 있어? 그러면은 REAL 어? 요 REAL? 어 REAL. 그것도 안 나오는데? 안 나와? 나는 응. 여기 지금 내가 찾은 거가 있어서 그런지 마이크 설정이 나왔어요. REAL이요? 나는 LA로 내가 썼거든? 응. 그러면은 거기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마이크 화면 공유해서 한번 해봐요. 지금 안 나와.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네.